안녕하세요. 메달리 유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든 골퍼의 로망, 머슬백 아이언에 대해서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프 영상을 찍는 거의 모든 유튜버분들이 한 번씩은 거쳐가는 주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골프 24년 차인데요. 골프를 시작한 첫 새해와 그 채를 바꾼 올해를 빼고는 20년 정도 머슬백을 쳐온 입장에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채는 타이틀리스트 714MB입니다. 그 전에는 마찬가지로 타이틀리스트 695MB를 쳤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타이틀리스트만 좋아해서 모든 채를 같은 브랜드만 쓰고 있습니다. 아마 골프를 처음 치게 된 초기에 그 타이거 우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머슬백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예스라고 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머슬백을 쓰는 첫 번째 이유는 간지입니다. 가오가 있는 거죠. 가오.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라 쓰기가 좀 못해서 잠깐 고민했었는데요. 다른 말로 이 느낌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냥 썼습니다. 멋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 백에 꽂혀 있는 그 내가 갖고 있는 채 헤드의 반만한 롱아이언이 크롱강을 이렇게 번쩍번쩍 하면서 빛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면 와, 당연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도 머슬백은 최상급장용이라고 하고 사면 꼭 후회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그 채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뭔가 조금 더 좀 싱숭생숭해지고, 다시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중고 사이트를 찾아서 매물 없나 좀 뒤적이게 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20년 동안 쳐오면서 느낀 머슬백에 대하여 개인적인 느낌과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머슬백이 치기가 어려운 이유,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헤드가 이렇게 작습니다. 왜냐하면 클 이유가 없는 채이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좀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언은 7번 아이언 기준에 헤드가 약간 270g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캐비티들은 이 뒷부분 가운데를 이렇게 파내게 되죠. 그리고 주변을 좀 뚱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이, 채의 그 무게 중심이 헤드에 이렇게 펼쳐지고 가운데 이렇게 얇은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무 데나 맞춰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게 하는 거죠. 좀 쉬운 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머슬백은 중심이 딱 이 가운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심에 안 맞으면 공이 똑바로 가기가 힘든데요. 이 같은 이유로 이렇게 관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관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영어로는 forgiveness, 즉 용서하는 정도가 적다, 이 말이고요. 한마디로 채 이렇게 정 가운데 안 맞으면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세컨샷 오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머슬백으로 칠 경우 특히 이렇게 페이스 바깥쪽에 공이 맞게 되면은 이건 무슨 드릴머신 잡고 있는 것처럼 손에 쩡 하고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손목하고 엘보우가 막 아픕니다. 정말. 소리도 이렇게 안쪽에 맞으면 띡 하고 소리가 나요. 그리고 헤드가 이렇게 확 돌아가 버리죠. 그 거리는 이렇게 바깥쪽에 맞으면 정말 한 3, 40%씩 덜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또 머슬백에 이 로프트 있잖아요. 이게 채가 이렇게 누운 각, 이렇게 여기서 얼마나 누웠냐. 로프트는 일반 채보다도 한 단계 더 누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머슬백만 있었으므로 그 거의 초기에 로프트 값들을 모든 채들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머슬백은 요즘엔 좀 이렇게 세워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들 한 피칭이 머슬백에는 한 9번째 정도 로프트라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시피 워낙 이렇게 솔이 얇기 때문에, 솔이 이렇게 얇죠. 채가 이렇게 밑으로 파고들기가 쉽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뒷땅을 치면 이렇게 채가 이렇게 팍 박혀버리죠. 이전 영상인 그 노하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이 얇아지면 땅에 이렇게 반사되기도 어렵고 파고들기 때문에 공을 먼저 쳐서 얇게 떠내지 않으면 공의 방향과 거리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을 정상적으로 쳤을 경우는 채가 반사되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쫙 파고들어서 이렇게 그루브를 태워서 스핀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똑바로 치게 되면 공은 백스핀에 의해서 좀 더 높이 뜨고요. 그린에 떨어졌을 때 구름이 없이 바로 서거나 뒤로 이렇게 끌려오게 되죠. 따라서 그린에서 보통 런의 거리까지 생각하고 아이언 거리를 잡으시면 그 머슬백은 런도 없고 높이 뜨기 때문에 그만큼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남이 8번 잡을 때 나는 6번 잡는 거리가 생기죠. 파3에 가면 좀 약간 창피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머슬백이잖아요. 머슬백, 영어로 머슬백. 따라서 머슬이란 근육이고 백은 뒤통이니까 이게 근육 뒤통 아니겠습니까? 근육 뒤통. 이게 치는 사람한테도 꽤나 발달된 골프 근육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그 스윙 스피드가 나오지 않으면 비거리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스핀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열리거나 닫혔을 때 좌나 우로 많이 휘게 돼요. 이렇게 착 파고든다 그랬죠. 그래서 또한 채 자체가 이렇게 옵셋이 없이 떨어집니다. 옵셋이 없어요. 옵셋이란 거는 그 여러분들이 공을 치는 느낌은 주로 이렇게 샤프트인데요. 샤프트에서 약간 헤드를 뒤로 빼서 자동으로 미세하게 그는 약간의 핸드 퍼스트 그리고 미세한 자동 롤링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채가. 그 다음에 초보일 때는 약간 미세하게 일부러 뒷땅을 만들어서 이 반사의 힘을 이용해서 치게 만드는 거죠. 다 관용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머슬백은 옵셋이 없죠. 위에 모든 조건을 내가 다 내 몸으로 만들어서 쳐야 됩니다. 즉 스윙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헤드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스윗스팟 정가운데만 공을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채가 나를 강제하는 거죠. 자, 이제껏 그 제가 머슬백을 쳐오면서 느낀 어려움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머슬백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스라고 말씀드렸냐? 근데 되려 바로 이 어려움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역설적으로 위의 어려움들 때문에 내 스윙을 항상 이 채가 나를 테스트해주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다는 거죠. 연습장에서 이렇게 팔이 쩌렁쩌렁 울리면서 이렇게 아프다 보면 아프지 않게 위해서 결국 스윙을 천천히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궤도를 생각하면서 가운데 스팟에 맞추려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결국 저한테 이렇게 시련이 오지만 이 시련을 극복하게 되면 상급 골퍼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많은 공부를 요구하고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이게 대단하죠. 이 채 하나로 많은 것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나중에 이렇게 스팟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연습공을 한 곳에 모여서 딱 마크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압니다. 내가 아프면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보통 머슬백이 샷 메이킹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모두 다 스핀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정확하게 쳤을 때는 이게 백스핀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공도 딱 쓰고 또 이렇게 일부러 궤도를 틀어서 치게 되면 페이드나 이렇게 드로우를 쫙 만들었을 때 그 스핀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효과가 확실해지죠. 말 그대로 내가 스윙한 것이 바로 결과에 정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일반 채처럼 관용성이 없어요. 채가 만들어주는 것 없고 내가 스윙하는 대로 공의 무브먼트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머슬백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우선 내가 골프를 너무 좋아하고 또 시간 할애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상급 골퍼가 너무너무 되고 싶고 또 스윙 스피드도 좀 꽤 빠르고 간지를 이렇게 좀 주면서 백에 실려 있는 멋진 아이언을 이렇게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30대나 40대 초반 분들까지는 한번 머슬백의 세계로 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머슬백을 시작하신다면 꼭 새 것을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 일반적으로
대부분 머슬백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중고장터에는 항상 머슬백들이 아예 싼 값에 널려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 7번 아이언들을 많이들 뭐 연습을 하시는데요. 7번 아이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아이언입니다. 이게 뭐 드라이버와 숏 아이언의 중간에 있다고는 하지만요. 굉장히 어려운 아이언이어서 한 머슬백을 8번이나 9번째 정도 하나 구하시던지 뭐 사셔서 좀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평상시에도 그냥 8번이나 9번 머슬백 하나 정도 가지고 다니면서 스윙 연습용으로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용법입니다. 저는 그 작년에 좀 점점 이렇게 근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거리도 좀 줄고 연습도 충분히 하지를 못해갖고 제가 결국 이렇게 포기했거든요, 머슬백을. 그래서 저는 티백으로 다시 좀 바꿨는데 하지만 그 손에 전달되는 이 딱 가운데 맞았을 때 정타의 느낌 다른 채로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손맛이라고 하죠. 손맛. 그 캐비티의 이 팅팅거리는 맛이 아니라 그냥 쫙쫙이라 그럴까요? 뭔가 쫀득한 그 느낌. 정말 이 정타에 맞았을 때. 제가 아직도 그리고 스윙이 좀 이상해지면 이 머슬백들을 다시 가져갑니다. 연습장에. 그래서 다시 연습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피드백이 정말 확실하거든요. 네가 안에 맞았냐, 밖에 맞았냐, 가운데 맞았냐 확실합니다. 선생입니다, 선생님 정말. 이상으로서 그 머슬백을 한 20년 쳐온 사람으로 그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제 경험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앞으로 그 장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제가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을 그 새로운 코너로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매달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